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뭘 배울까요? 네, 제가 오늘은요, 약간 재밌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시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오늘은 딱 두 개만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께 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집이죠? 집이라고 얘기하면, 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요? 네. 홈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house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둘이 똑같을까요? 네, 이거 하나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친구 전화 오면, 우리 다음에 볼까? 약속 좀 잡자? 내지는요, 미안해, 나 그날 약속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약속하다. 약속이라는 영어 단어 뭐죠?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달아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예전에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어렴풋이 promise 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단어 뜻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요, home, home. 이 단어는 다들 알고 있어요. 제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요.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ome이라는 게요,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집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내지는 가정이나, 뜻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은요, 고향까지 또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home과 house는 구분되어져서 써야 되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아래로 쭉 내리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home 내지는 house 두 개 다 쓰셔도 무방한데요. 좀 뜻을 상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이건 좀 잘못 쓰면 조금 다른 의미로 전달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첫 줄에 있습니다. 첫 줄 회색이요. 자, 우리가 한국 집값 너무 비싸죠? 집을 사느라 빚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집은 있으나 실제로 사는 거 보면 다 빚 갚느라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집, home 내지는 house고요. 가난하다는 게 poor라고 해서 P-O-O-R인데 우리 home poor라고 할까요? house poor라고 할까요? 네, 정답 house poor 맞습니다. 나중에 뜻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보통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방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지는요, 우리 가정부 방은 이제 집을 청소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home keeper 내지는요, house keeper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불러야 돼요. 이 keep 하는 게 어떤 게 이제 keep이 유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되게 해주는 사람 keeper라고 하는데 홈키퍼라고 할까요? 하우스키퍼라고 할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죠? 하우스키핑 이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우스키퍼 맞습니다. 그래서 house poor, housekeeper. 근데요,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우리 고향을 hometown이라고 할까요? housetown이라고 할까요? town 하면 이제 우리 타운하우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홈타운 내지는 하우스타운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어릴 적 있던 그냥 고향 이런 느낌으로 쓰는 단어인데 어떤 걸까요? 하우스타운? 홈타운? 네, 정답은 홈타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집에 가서 하는 숙제를 우린 뭐라고 할까요? work. W-O-R-K 하면 이제 어떤 work, 일하다인데 집에 가서 뭐 해오라고 이제 학교에서 내주잖아요. 그게 일은 아니지만 이제 work 하면 이제 공부하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할까요? 숙제 집에서 해야 되는 숙제? homework일까요? 아니면 housework일까요? 어떤 걸까요? housework? homework? 네, homework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네, 느끼셨으면 눈치가 정말 빠르시고 영특하신 건데 아마 대부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느낌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house 하면은요, 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집이에요, 집. 제가 있는 집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house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느라 가난해졌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이 집이라는 의미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house라는 의미로 할 때도 우리나라 말로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home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나라 말로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건물 그 자체는 house예요.
집을 사느라, 건물을 사느라 가난해진 사람은 house poor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집 그 자체를 청소하는 사람은요, house,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house keeper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요, 내 이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내가 자라고 날았던, 우리나라 말로는 뭐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내 마음이 저쪽에 가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내가 낳고 자란 그곳은,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가정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내가 뭔가 마음의 안식을 느끼고 내가 자라온 곳을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건물, house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hom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ometown 할 때, home은 그 느낌 아시겠죠? 자, homework도 마찬가지예요. 자, 집에 가서 숙제해와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가서 숙제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집이라는 게 그냥 이 건물에 와서 숙제를 하는 거 아니죠.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건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언니나 오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 가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은요, 내 마음이 편하게 누일 수 있는 고향 같은 느낌, 또 가정, 우리가 가정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을 h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 아시겠습니까? 뒤로 넘어가서 한 번만 더 비교해 볼게요. 자, house는요, 집이나 주택, 건물 그 자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 the White House 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얀 색깔 white house. 하얀 색깔 집이에요. 네, 우리가 백악관을 지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미국에 있는 백악관. 그러면 the blue house는 뭘까요? 파랑 색깔, blue, 파랑 색깔 집. 생각나는 데 있으십니까? blue house. the blue house 하면 청와대예요. 네, 그 청색이죠. 청와대, 청색 기와를 가지고 있어서 청와대일 텐데, 외신에서는요, blue house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 요새 저한테 해당이 안 되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저도 저 바닷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양양이나 강릉 아니면 제주도 같은데 아주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일이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이 내 두 번째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first, second, 두 번째라는 걸 써서 second house라고 이야기하죠. second home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네, second house. 여기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두 번째 집이 second house가 저기 양양에 있어, 속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second house 얘기할 때도 집 그 자체만 의미하죠. 근데 약간 이게 여러분께 제가 house로 가장 많이 소개해드렸던 표현이 바로 housewife예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주부라는 걸 영어로 옮기면 housewife라고 옮겨질 텐데, 이건 좀 정확히 저도 약간 좀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가정주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앞에 가정이 붙죠. 집이라고, 집, 건물, 주부 이렇게 안 하죠. 가정주부라고 붙는 게 집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하고 그러는 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돌보고, 또 뭐 남편이든 아내든 바깥일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케어 해주는 것을 보통 우리는 가정주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아마 그 부부가 서로 각 개인으로 나뉘어 있어서 각자 서로 일을 하고 집안일도 각자 나눠서 하는 게 더 익숙해서, 그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뉘어 있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런지 홈와이프라고 할 법도 한데 하우스와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해서 하우스와이프라는 말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우스와이프라는 말 쓰지만 의미는 홈와이프에 더 가깝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정주부라면 미국에 있는 가정주부는 하우스와이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홈은 우리 고향이나 어릴 적 동네 생각하면 마음 편해지고 마음이 안식이 되죠. 그래서 안식처 정도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식처 내지는요, 가정, 하나의 가정, 그리고 뭐 집 이야기할 때도 집이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정확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자, 엄마가 만들어준 홈메이드 쿠키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 대화 중에 가끔 쓰는데, 홈메이드 하면은 made 하면 make, 만들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과거형 내지는 아니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건데, 이 homemade 하면 집에서 만들어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homemade. 그래서 homemade 쿠키예요. 엄마의 그 손맛과 엄마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homemade 쿠키예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정성이 들어간 느낌이라면 house-made cookie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건물에서 집에서 만들어진 거네? 이런 느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homemade라는 말. 그리고 또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하면 보통 home이랑 away라는 게 있어요. home 팀이 있고요. away는 away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home 하면 내가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 홈 구장으로 쓰는 거죠. 그 스포츠단이 왔을 때 예를 들면 그렇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하면 홈팀은 어디예요? 한국이죠. 예. 그들이 있는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경기장이 있는 그곳을 홈이라고 해요. 네, 하우스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away 팀 하면 away 저 멀리 보내버려 이런 느낌이에요. home and away.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에서 볼 거는요. home sickness 하면 sick 우리 아프다예요. sickness 하면 아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아프고 다리를 아픔 정도로 바꿔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homesick 내지는 homesickness는 뭘까요? 집이 아프다. 고향이 아프다. 네, 그런 거예요. 고향이 집이 그리워서 아픈 거. 뭐죠? 향수병을 homesickn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가 있던 아니면 서울이 고향인데 부산에 가 있든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 와서 일을 하든 엄마가 그립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과 사람들이 너무 그리울 때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향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homesicknes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벌써 home 이 별거 우리 다 알고 있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홈 가지고 벌써 제가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이란 말 되게 많이 씁니다. 약속 언제 씁니까? 야, 우리 오늘 약속 있던 거 기억나지? 해서 만날 어떤 것을 정해놨을 때도 약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엄마,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걸로 약속해. 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서약하고 맹세하는 건 역시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영어에서는요. 이거랑 좀 개념이 달라요. 아까 우리가 집 안에 우리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에 미국 사람들은 house랑 home을 따로 쓰는 것처럼요. 이 약속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약속이 범위가 더 넓고 미국 사람들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세분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생겨요. 제가 약속이라고 약속하다라고 사전에다 딱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promise예요. P-R-O-M-I-S-E 해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promise 정도예요. promise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약속하다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약속하다보다 다르게 어떻게 외우시면 좋을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영어 초보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 약속이 있어. 나 약속 하나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I have a promise. 이러면 제 생각에 영어가 완전 초급은 아니에요. 왜냐면 I have라고 썼고 the promise 앞에 어도 썼어요. I have a promise. 얼핏 보면 promise가 약속하다 내지는 약속도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요. 이걸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게 이 문장이 완전 틀리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오늘 저녁에 있는 약속,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랑은 이야기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틀렸어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약속의 의미에서는요. 그리고요, I promise. 그래요. 말이 좀 꼬였는데. 그리고요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동사니까 I promise. 동사로 한번 써볼게요. 해서 I promise. 좀 더 배우면 with 누구랑? My friend. 좀 그럴듯합니다. I promise with my friend. 나는 약속했어. 친구랑. 그럴듯합니다. 이런 문장도 어떤 상황에서는 맞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우리가 늘 약속이라고 쓰는 나 오늘 약속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 뒤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promise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대부분의 단어장들, 책들은 다 약속하다라고 뜻이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약속하다라고 외우지 마십시오. 저 믿고
약속하다라고 아예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promise는요, 그냥 맹세하다로 외우세요. 내지는요, 서약하다로 외우세요. 자, 이 promise가 맞게 쓰이는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결혼식장 가면요,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읽죠. 신랑 누구군을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해서 맹세합니까? 하면 신랑들이 네!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I promise예요. 네,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라고 해석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promise라는 게 약속이라고 우리나라로 해석이 돼서 넘어와서 그걸로 계속 쓰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건 맹세예요. 맹세나 서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내지는요,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엄마 나 다음부터는요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할게요. 거짓말 안 하기로 맹세할게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promise예요. promise. 그건 뭐예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맹세나 서약이죠. 엄마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엄마 일찍 다닐게요.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세해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I promise. 내지는요, 우리 영화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랑 사랑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저기 전쟁에 나가면 아니면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죄송합니다. 국가를 구해야 돼요. 아니면 지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돌아온다고 약속해. 맹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약속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맹세예요. 맹세나 서약해요. promise me. promise me. 나에게 promise me 하고 뒤에 뭐라고 얘기 나오죠. 아니면 남자가 나 꼭 돌아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promise me. 나한테 약속해줘. 맹세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느낌 아시겠습니까? 결혼식에서나 아니면 아이가 혼나고 나서나 영화 같은 데서 맹세할 때, 서약할 때 쓰는 게 promise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간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 그건 promise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 조금 더 배우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promise 대신에 저는 이 단어도 알고 있습니다. appointment. 깁니다. 근데 appointment 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좀 배우려면 우리는 좀 남았어요. appointment.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어렵지만요. 한번 눈 맞춤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속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요, 이건 약간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promise는 어떤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기로 맹세한다면 appointment 하면 시간이나 위치나 장소 같은 건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게 좀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에 예약을 보고 간다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어디 상담실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약을 잡고 갈 때는 appointment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거고요. 좀 비공식적으로 친구랑 아니면 지인들이랑 아는 사람이랑 만날 때는요, 가장 아래 검정색으로 써 있는 PLA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꼭 알아두시고요. 앞으로도 쓰실 일이 많습니다. plan이라고 읽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lan.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어떤 거? 계획 내지는 편한 사람들이랑 하는 약속,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돼요. 아주 쉽게 쓰려면은요, I have plans 정도 쓰셔도 됩니다. 나는 have 가지고 있어 plans. 그 뒤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라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세련되게 쓰려면 우리가 아직 이제 시제를 안 배웠으니까 미국 사람들 보통 이렇게 써요. I got plans 내지는요, I have got plans. I've got plans.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쓰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은요, 일단 아직까지는 I have plans. 오늘이면 today 이렇게 쓰면 깔끔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plan이라는 단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lan 생각 안 나셔도 그냥 나 오늘 오후에 할 거 있어. 이 정도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나 근데 미안한데 오늘 만나자. 누가 그러면 미안한데 나 오늘 오후에 할 게 있어. 아니면 나 오늘 오후에 누군가 만나기로 했어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나라 말처럼 약속하고 꽉꽉 박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으려면 plan이 이제 가장 적합하다. I got plans. I got plan. 이 got 이라는 게요, GET라고 하는 우리 get 있죠? get. 얻다 가지다
내 쪽으로 팍 끌어다니는 없었던 게 팍 있어지는 이런 get 이런 거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거의 그냥 과거형이에요. I got plan.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건 뭐 나중에 알려드리고 여러분 그냥 plan 이 단어 하나 오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개밖에 안 배웠으니까요. 뭐 복습은 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뭐 하셔야죠?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